자, 이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제 앵커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뉴욕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감으로 조금은 흔들린 양상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보합권 등락 이어가면서 결국은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 마감이었습니다.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가 0.02% 소폭 밀렸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가 0.05%, 나스닥 지수는 0.2%의 비교적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 하루 동안의 양상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출렁임이 강했었고 후반 들어서 보합권 등락을 이어가며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 짓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여전히 발목 잡힌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옐런 의장의 연설에서 옐런 의장은 고용과 인플레이션 상승, 현재 충분히 달성 가능할 정도로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으면서 시장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에 움츠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날도 역시나 오전장에서 오후장으로 들어갈수록 달러가 강세 영향을 띠는 것, 이 영향에 달러가 강세를 띠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서 영향받으면서 원자재 가격도 약세를 띠었었고요. 이에 따라 관련 종목들도 일제 매물출에 이어졌습니다. 국채금리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함께 반영되면서 국채금리 2.24%까지 크게 뛰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내적으로 이날 발표됐었던 지표는 소폭 부진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날 발표됐는데 27만 6천 건으로 예상보다 조금은 늘어나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지표에 대한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선과 더불어서 큰 폭으로 좀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경우에 이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흐름은 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의견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17,863포인트 선에서 이날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 확인해 보시죠. 대형주도 비슷한 움직임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역시나 장 초반에 크게 출렁임이 있었고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 짓는 모습이었는데 이날 대형주 내에서는 에너지와 헬스케어 섹터를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강했습니다. 역시 지표 발표에 대한 경계감 함께 반영되면서 약보합권 마감 지었습니다. 2100선 하회하며 거래 마감 지었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흐름이 좋지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이날 1% 넘게 밀리면서 관련 종목들 일제 매물 출회가 거센 모습이었었고요. 이와 함께 나스닥 지수도 이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감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의 하단을 지지했던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페이스북의 장 마감 후 실적, 성적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결과 보여주게 되면서 이날 정규장에서도 사상 최고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따라서 하단은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지수의 종가 5,127포인트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날 지수에 영향을 줬던 이슈들 외신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ADP 고용 같은 경우에는 호조를 보였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이날 발표됐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발표될 이 고용부의 고용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혼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US jobless claims jumped last week.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6,000건 증가한 27만 6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았을 뿐 아니라 또한 이 지난 2월 말 이후 최고 증가폭을 기록하면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하지만 지표가 모두 부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변동성을 줄인 4주 이동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3,500건 감소한 26만 2,750건을 기록하면서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역사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 여전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1973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조수아 샤피로 MFR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표가 다소 부진해지기는 했으나 고용시장 회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낙관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발표될 10월 고용지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10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가 지난 9월 14만 2천 명보다 개선된 18만 명 증가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날에는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곧 금리가 인상돼야 된다고 밝히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통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Fed's Lockhart says rate lift-off will soon be appropriate. 현지 시간으로 어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로카트 총재는 이날 스위스 베른에서 열린 중앙은행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로카트 총재는 미국이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카트 총재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먼저 로카트 총재는 미국 경제가 높은 성장 국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고용시장도 개선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느리지만 연준의 목표치에 다가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로카트 총재는 올해 초에는 9월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금융시장의 혼란과 중국 성장 둔화가 금리 인상을 미루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금리 동결 결정은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자넷 옐런 연준 의장과도 뜻을 같이 하는 것인데요. 전날 옐런 의장 역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었고요. 윌리엄 더들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역시 옐런 의장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매파 위원들의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의 흐름과 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젠커 우성무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19개 종목이 상승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11개 종목은 하락권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가장 좋았던 쪽은 헬스케어 쪽이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오랜만에 반등을 주면서 다른 업종 대비로도 다우존스 지수 내에서 가장 크게 올랐고요. 나이키와 비자카드, 코카콜라 등 소매 판매 종목들 좋았습니다. 금융주도 이날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하락 종목은 에너지 섹터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전해졌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점검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이날 장에서 1% 이상 오르면서 사흘 만에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었고요. 금융주인 JP 모건 체이스가 0.5% 이상의 강세, 또 골드만삭스 그룹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 밖에 소매 판매 종목인 나이키와 코카콜라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었고요. 반면에 하락했던 종목, 국제 유가가 이날도 추가적으로 밀리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 쉐브론 텍사코, 엑소모빌 모두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검찰 쪽에서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소식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IT 종목들 IBM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함께 밀렸습니다. 이어서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융주가 이날 장에서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업종 지수도 0.4%의 강세였고요. 소재 섹터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섹터가 0.8% 가장 큰 폭으로 밀렸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그동안 잘 올라왔었던 방어 섹터, 유틸리티와 자본재 함께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날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숙박 업체들이 M&A 모멘텀에 따라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여행사 엑스페디아가 이 숙박 업체인 홈어웨이를 39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경쟁사인 상장을 앞두고 있는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1분기 초반까지는 이 인수 비용이 실적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시장 반응,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엑스페디아는 정규장에서 2.4% 올랐고요. 이 피인수 기업이죠. 홈어웨이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의 급등 양상을 보이며 시장 환호했습니다. 이어서 실적주 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쉐이크쉑인데요. 이 햄버거 체인점인 쉐이크쉑의 분기 조정순이익이 12센트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7센트를 크게 웃돈 모습 나타났습니다. 동일 점포 매출도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규장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이 됐습니다. 기대가 많고 정규장에서는 4.4%의 강세를 띄었고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6%가량 급등 양상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에 대한 소식 외신톡에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통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에도 실적에 따라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미국의 의류 브랜드인 랄프 로렌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10% 넘는 급등을 했습니다. 마켓워치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Ralph Lauren shares climb 7% as sales beat.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랄프 로렌은 지난 분기 특별수당을 제외한 순이익 EPS가 2달러 13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였던 1달러 73센트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 기간 랄프 로렌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1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3% 감소했지만 전문가 예상치였던 19억 5천만 달러는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기간 이 환율 영향을 제외한 매출은 4%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회사가 제시했던 가이던스에 부합하는 결과였습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패션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꾸준한 수요로 인해서 괜찮은 실적이 나왔다는 평가인데요. 특히 지난 10월 랄프 로렌은 회사의 창립자 및 최고 경영자인 랄프 로렌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히면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스테판 라르손 올드네이비 사장이 회장직 자리를 물려받게 됐는데요. 이와 같은 전략이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랄프 로렌의 주가는 15% 넘게 급등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반도체 기업인 퀄컴입니다. 퀄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 실적이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이날 주가가 10% 넘는 하락폭을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로이터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China rose her chipmaker Qualcomm's profit forecast.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퀄컴은 현재 분기 순이익 전망치를 80센트에서 90센트 사이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치는 전문가 예상이었던 1달러 08센트를 다소 큰 폭으로 하회하는 것인데요. 이 퀄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 양호한 실적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향후 전망 하향 소식에 투자자들은 우려감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퀄컴의 이 지난 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91센트를 기록했고요. 매출은 54억 6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모두 줄어든 것이지만 전문가 예상은 웃도는 결과를 나온 것인데요. 이렇게 실적을 하향 조정한 것은 중국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퀄컴이 최근 중국에서 특허 로열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뿐 아니라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퀄컴의 유사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벌금 61억 위안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애플과 삼성이 퀄컴 칩의 사용을 줄이고 있는 것도 향후 퀄컴 실적에는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지난 7월 퀄컴은 감원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퀄컴의 주가 역시 15% 넘게 급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종목 마감 상황, 저희가 주요 종목 마감 상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젠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혼조세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기업 실적에 주목한 가운데서 등락이 엇갈렸고요. 특히 유럽 증시 내에서는 원자재 관련 종목들 일제히 매물 출회가 거셌습니다. 마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0.75%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반면에 0.4% 상승하며 거래 마쳤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0.64% 올랐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국제유가 추가적으로 밀리는 양상 이어졌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지만 여전히 공급 우위 장세에 대한 우려감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배럴당 2.4% 내리면서 다시금 45달러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금값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함께 반영되면서 0.2% 내린 온스당 1,104달러 20센트 기록했고요. 옥수수 가격은 3달러 74센트 기록하며 마감지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장에서 큰 폭으로 반락했습니다. 2% 넘는 하락권 658포인트 선 기록했고요. 공포지수인 빅스지수가 2% 내린 가운데 BDI 발틱 운임지수는 17포인트 또 내리면서 64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 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그 전날 있었던 옐런 의장의 의회 발언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 함께 반영되면서 달러 매수세 지속됐고요. 1138원 50전까지 올랐습니다. 간밤의 달러 흐름은 이 같은 영향권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금 오후장 들어서 달러 강세 전환했고요. 97.99레벨대, 거의 98레벨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채권 가격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반영되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또 오르면서 2.24%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유럽 증시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미세먼지에서 여러분 조금 해방스러운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날씨가 조금은 이제 기온은 낮아지고 또 이제 저녁부터는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좀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우산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